엄마의 폐암 진단이었어요. 제 마음 속으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꼽느라면 꼭 꼽자면은 그 순간이었어요. 그럼 제가 보호자가 됐고, 그 엄마의 그 폐암 진단이 저 때문에 아팠던 것 같았거든요. 이제 오늘은 뭐 귀한 뭐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유방암 재발하셔서 여러 가지 뭐 우리 같은 환우분들처럼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었을 텐데 그걸 아주 슬기롭게 잘 극복해 오셨고 또 이제 본인의 친정 어머님도 또 암을 발병하셔서 본인이 낳았고 또 보호자의 역할로 이렇게 좀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물론 친정 어머님 전에도 또 보호자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암이셔서 그래서 보호자의 역할과 본인이 환우 역할과 또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보호자의 역할 친정 어머님까지 이 과정을 겪었을 때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여기 이제 암 환우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보호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만족스러울 때도 있지만 불편하고 못마땅하고 미안하고 뭐 다양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혹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두 분에게 좀 박수로 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리 오른쪽에 계신 돌고래님이라고 우리가 닉네임으로 늘 불러와서 제가 돌고래님이라고 하겠고요. 그냥 어머님은 그냥 어머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돌고래님이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동안에 치병 생활을 해오신 거 간략하게 개요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트 일기 카페에서 꿈꾸는 돌고래로 활동하고 있는 이윤미입니다. 저는 2017년 10월에 유방암 1기 진단 받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아버님을 그때 한참 모시고 있었어요. 위암 투병 중이신 시아버님을 모시고 있었고 저희 이제 아기 아빠가 이런 자연치유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이미 식이요법이나 이런 간단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단받고 제일 먼저 음식요법, 음식을 제일 먼저 바꾸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고요. 우선 아버님의 그런 영향이 컸죠. 그래서 대부분 유방암은 수술하고 대부분 세포독성 항암을 하잖아요. 근데 세포독성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젊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까지만 하겠다 해서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치료는 받지 않고 이제 6개월 추적 검사를 하던 중에 이제 그쪽 왼쪽 림프절 재발 소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 6개월을 저는 정말 생활 습관을 다 바꾼 기간이었거든요. 음식부터 운동, 수면 이런 것들을 다 바꾸고 정말 열심히 했던 시기였는데 6개월 만에 그런 소견을 받고 근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치유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었나 보다. 그래도 자연 치유는 맞다라는 확신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2018년도 6월에 재발 진단받고 다시 림프 절제술을 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여기 해암을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된 그때가 시기였고 이제 그때부터 내가 부족했던 것은 내 마음 다스리기, 내가 왜 이렇게 아팠던 거였을까를 여기 와서 알게 된 거. 예. 그러면서 계속 그때부터 계속 뭐 음식, 식이 그런 생활 습관은 계속 바꿨었던 거고 그런 마음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암에 연이 닿아서 지금까지 계속 치유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한 4년, 5년째 지금 돼 가시는 건 거죠? 네네네. 현재 의료적 소견은 어떤 상태이신 건가요? 지금은 특이 소견은 없는 상태로 그래서 계속
올해 6월하고 8월에 마지막 검진을 끝으로 이제 중증은 만료될 상태입니다. 그러시군요. 오케이. 뭐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암이라는 게 뭐 저의 말뿐만 아니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장기 레이스,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네. 뭐 아무튼 오르락내리락 수많은 마음의 흔들림도 있고 뭐 희망도 있고 막 했었을 텐데 하시는 과정 중에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는 제가 치유할 때도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수술하고 저는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던 게 공부를 하면서 아, 이거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하고 그렇게 계속 치병 생활을 해왔는데 저는 제 치병의 순간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엄마의 폐암 진단이었어요. 제 마음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꼽자면은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호자가 됐고, 그 엄마의 그 폐암 진단이 저 때문에 아팠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수술하고 2번 다 엄마가 제 음식이든 녹즙이든 다 해주셨어요, 엄마가. 제가 여기 입원해 있을 때도 하루에 1.5리터씩 녹즙 먹을 수 있게 다 짜서 갖다 주시고, 뭐 음식 다 갖다 주시고, 토마토 수프 갖다 주시고, 다 그렇게 하셔서 되게 그때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저는 그 폐암 진단이 저 때문이었다. 그때 제가 해암에 퇴원을 하고 마음 공부를 했었지만은 그 순간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이.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엄마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미 하늘에 맡기는 거고 제가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해왔던 부분들을. 그래서 그 부분을 안내해 드렸고 그러면서 엄마의 이런 치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그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순리대로 일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폐암 3기 말이었는데 수술도 잘했고 그리고 자연 치유를 하면서 면역 항암제도 같이 하면서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상태로 수술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항암은 계속 권유했지만 항암을 계속 권유했지만은 중단하고 지금까지 계속 자연 치유를 해오고 있었고 꼽자면 그때가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치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막막함, 힘겨움이 있었을 텐데 또 나 때문에 엄마가 암이 오신 거 아닌가라는 죄책감, 미안함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짐이 진짜 크셨겠네요. 네. 아주 짧게 표현으로 넘어갔지만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그건 또 하늘의 뜻에 하고 네. 나는 최대한 길 안내하겠다라고 네. 하셨는데 아이고 그때 좀 기막히셨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엄마한테 어떤 말 하셨어요? 그때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엄마 때문에 나 때문에 엄마가 엄마 미안해 하고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 뭐 그런 얘기 해드리고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계속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엄마가 나를 살렸잖아. 이렇게 해줘서 엄마는 다 봤잖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공부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로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야, 엄마. 엄마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제가 엄마한테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엄마가 저를 믿고 그런 치료를 다 받아주셨고 솔직히 연세가 지금 이제 68이신데 솔직히 그 하루아침에 그런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엄마가 제 준비해 주셨던 음식을 아니까 그렇게 음식을 차려서 드시고 그리고 운동하러 바로 가시고
그렇게 또 엄마 생활에 맞게끔 스스로 또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잘 또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제가 막 하나하나씩 다 해드리지 않아도 또 엄마의 그런 또 노하우가 있겠죠. 연세 있으신 분들. 자기 상황에 맞게 그렇게 다 치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네. 아이고. 뭐 자연스럽게 엄마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딸이 그때 본인의 폐암 발병으로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다 아팠죠.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는 괜찮을 거다고. 아, 엄마는 괜찮을 거라고. 아, 예. 아이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아, 엄마는 괜찮을 거라고 네. 얘기해 주셔서, 예. 엄마는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수술하고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딸 집에서 2달로 있었어요. 예, 예, 예.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딸 집에서 2달을 병원에서 나와 2달로 있다가 우리가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때 항암을 받고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참 음식이 먹기 싫어도 딸이 두부와 야채와 전부 다 이런 사람이 한 사라서 해주니까 다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 아저씨 보고 유미한 물때 한 대까지만 먹어주면 안 되겠는데 다 먹을 수가 그렇게. 없는데 딸이 짜증하면 안 되고 우리 딸은 내 자식이니 괜찮지만 사오가 너무 잘하니까 그래갖고 참 마음을 편안하게 2달로 있다가 갔는데 지금 또 여기 오기 전에 하루에 한 4번 전화가 옵니다. 우리 작은 딸이 엄마 운동 갔다 왔어요. 지금 점심 먹습니까? 항상 나는 딸을 사랑하지요. 엄마를 믿으니까. 나는 부산에 성지국 선지 옆에 초배라는 데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게 평백나무가 유명합니다. 부산에는. 거기는 여름에는 아침에 5시 한 반쯤 되면 저녁 한 4시 반쯤 돼가고 내려오고. 그래 2년 동안 그 산에서 밤무지가 살았어요. 아, 아침 5시 반에 가셔서 아무 오후 생각 4시 없이. 반까지 산에서 그럼 생존- 평백나무가 뭐 너무 많습니다. 한번 안 가보신 분은 한번 언제라도 한번 가보세요. 참 좋아요. 공기도 좋고. 아유, 그래 요번에 또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저번에 또 병원에 왔다 갔는데 또 딸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 예. 네. 아주 짧게 예. 치병의 과정을 예. 귀염귀염 얘기해 예. 주셨는데 궁금한 게 많네요. 예,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침에 해 뜰 무렵일 것 같은데 그 기운이 참 좋다고들 하죠. 예. 그때 가셔가지고 4시 반까지 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시거나 고구마면 고구마 하나, 막 계란이면 계란 하나. 배고픈 줄도 모릅니다. 산에 가면. 고구마든 계란이든 하나 예. 가지고 예. 배고프지 않으셨어요? 배고프면 막 산에 나무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고픈 줄도 모릅니다. 산에 나무하고 이야기하신 거. 아,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어떤 말로 대화를 하셔요? 산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나무하고 내려올 때 나무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내일 또 어떤 온다. 얘기예요? 내가 내일 또 온다고 고마웠다고 오늘 잘 지내고 간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가고 그래. 올라갈 때는 딴 나무가 있고 또 내려올 때는 딴 나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잘 같이 있어서 고맙다. 또 내일 올란다. 이렇게 예, 하고 예. 나무하고 얘기를 예, 하시네요. 내일은 내가 어디 가니까 못 온다 하고 또 평맥나무하고 이야기를 하고 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하세요? 좀 크게? 예. 아니면 속으로만? 아니 손을 잡고 아, 2손을 탁 잡고 엎드려 가지고 나무하고 같이 지대 갖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예. 아, 멋지시다. 뭐 그런 마음이라면 나무가 분명히 그 파장을 알아들었을 것 같네요. 예. 그러고 내가 뭔 일이 있어서 또 한 하루 이틀 못 가면은 엄청 반갑죠. 막 나무가 커도 막
덜건 안습니다. 한 두 번은 막 덜건 알아갖고 또 안아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 첫째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아, 지금까지 여러 치유기 얘기 중에도 이런 얘기는 또 드문 얘기네요. 그냥 나무하고 얘기하고 안아도 주고 엎드려서 손을 대고 얘기하셨구나. 그러니까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자연과 교감하면서 또 에너지를 얻고 그러셨구나. 이게 정말 인생 연륜이 깊은 분 아니면 할 수 없는 대단한 내공이신 것 같아요. 아유, 그러셨구나.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어머님은 그 아까 돌고래님이 소개해드렸지만 네, 면역항암제 몇 번 쓰셨고 계속 하자고 했는데 중단하시게 된 그 이유, 예. 그 중단한 이후에 내 몸의 상태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아, 내가 더 이상 항암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산에를 가야 되겠다. 항암을 더 이상 받으면 내 몸이 남겨지질 않겠고. 아, 그렇게 힘드셨구나. 예, 그래서 수은지를 한 2년을 막, 그 산에를 2년을 몸을 담듯이 밤만 되면 내려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또 3개월 만에 병원에 한번 가고, 6개월 만에 한 번씩 가고, 또 6개월 만에 한 번씩 가고. 그 항암은 더 이상 내가 내 몸에 받지도 않을 뿐더러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래 항암을 더 받아라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또 그래도 받아야 한다고 하고 또 대학병원 선생님들은 이왕 받은 거니까 마무리를 하자고 막 했을 거고 그 말이 약간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 불안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예, 보통 사람 되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더 좀 많은데 예.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드세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내 생각했어요. 마음, 내 가족. 예, 우리 딸은 수술하고 항암도 한번 하는데 나는 이거 뭐 한다고 항암을 몇 번씩이나 받겠나 싶고 내가 빨리 그거라 정신을 차려가지고 산에를 가야 되겠다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항암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엄마 처음 진단 받을 때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 폐렴인 줄 알고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미 그때는 폐렴이었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 엄마는 세포 독성이 정말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수소문하고 수소문 한 끝에 어떻게 면역 항암제로 엄마가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미 그전에는 다 음식하고 운동을 하고 계셨고 이제 그러면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연찮게 수술이 된 거예요. 원래 수술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엄마가 3기 말이었으니까 수술이 불가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아, 수술만 되게 해달라 했는데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그렇게 해서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수술을 했고 근데 똑같은 면역 항암제를 썼는데 수술한 이후에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못 드시고 그동안 했던 것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음식이며 운동을 못 하시니까 엄마가 도저히 못 견디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 이게 항암이 답이 아니구나. 이거는 항암은 뭐 안 되겠다. 내가 해왔던 그 치유를 못 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저희도 권유를 했었고 엄마도 스스로도 못 하겠다, 나는. 항암을 못 하고 내가 차라리 잘 먹고 잘 운동해가지고 이미 뭐 교수님은 그러죠. 지금 암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몸에 다 돌아다녀요. 림프절에서 다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판독 소견에는 뭐 이렇게 뭐 림프절 비대 해가지고 뭐 염증이나 뭐 전이일 수도 있음. 근데 그건 확률이잖아요. 정확한 조직 검사도 아닐 뿐더러. 근데 그 말을 믿고 계속 힘든 상태에서 항암을 권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저희는 끊겠다. 계속 진료를 갈 때마다 의사는 항암을 권했었어요. 근데 계속 엄마는 하지 않고 해왔던 걸 그냥 계속 꾸준히 하셨어요. 엄마가. 네. 그리고 아까 3개월, 6개월 만에 한 번씩 병원에 갔다고 하셨는데 네. 그 후로 좀 뭐
뭐랄까 검사나 이런 내용은 좀 어떠셨나요? 지금은 다 괜찮은 상태고요. 복부 CT, 흉부 CT, 뭐 폐 CT, 머리 MRI까지 이제 하고 계시는데 괜찮은 소견이었고 한 번은 엄마가 수술 부위에 한 3cm 종괴가 있었어요. 수술 이후에. 그래서 이거는 암일 수 있고 염증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소견이 나와서 3개월 뒤에 봅시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근데 3개월 뒤에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해오신 거는 음식, 그리고 운동하신 거,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족욕하신 거, 그리고 주무실 때 이렇게 온열요법 하신 거하고, 그리고 비훈은 진단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시거든요. 그거는 예, 빠짐없이 해오고 있는 그랬던 것 같아요. 비운이라는 게 지금 우리 뭐 병원에서 하는 네, 산삼 비운, 행운 비운 그거 말씀하시는 네, 네. 그러셨구나. 대사방도 먹었고요. 아, 먹고 대단하다. 계시고요. 아, 네. 지금도?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면역 항암을 끄는 대신에 계속 한의학적 복합 천연물적인 항암 치료는 하셨고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요법, 자연요법들을 네. 꾸준하게 그 바탕하에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확 트이신 것 같으세요. 막 수많은 불안과 만나 틀리나 이런 갈등하기가 쉬운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아이 그까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마음 정신 차리면 돼.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그리고 나무하고도 이렇게 소통하시고 참. 이 과정 중에 제일 힘들었을 때가 있다면 어떤 때가 제일 힘드셨어요? 제일 힘들 때는 이제 내가 항암을 받을 때 제일 힘들었죠. 딴 거는 힘든 건 없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예. 암이라고 뭐 진단 받을 때는 딸이 앞에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아저씨하고 많이 울었기 때문에 내가 암이 걸리도 아이고 뭐 수술하면 낫겠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딸은 그런 건 없었어요.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돌고래님도 그렇고 좀 보통 경우와는 달리 암 환우를 돌보는 보호자도 해봤고 환우도 해보셨고 마찬가지로 처음에 보호자 역할도 해봤고 환우 역할도 해보셨잖아요. 그 역할이라는 표현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험을 두 가지를 다 하셨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해보고 나서 뭔가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근데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그렇게 막 하게끔 하는 게 또 힘든 와중에 막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솔직히 되게 힘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힘들고 내가 아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절충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엄마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다고 엄마 녹즙을 1.5리터 먹어야 돼. 그리고 식사도 무염시켜야 돼.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엄마한테 지병하면서 한 6개월, 8개월간을 녹즙을 1.5리터를 다 해주셨어요. 엄마가.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엄마는 동결건조 녹즙을 이렇게 식사 전에 항상 2포를 타서 지금도 드시거든요. 그걸 하루에 6포를 드시는 거죠. 그렇게 드시고 식사하시고 식자도 이제 어차피 이제 무염식을 못 하시니까 녹즙을 안 드시니까. 그래서 엄마는 정말 근데 엄마 시기도 워낙 그런 채식을 좀 좋아하셨어요. 다행히 또 김치하고 된장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엄마가 만들어서 또 워낙 음식을 잘 하시거든요. 엄마가 스스로 하는 음식을 힘들지 않게 만들어 드셨어요. 그 보호자가 되면서 또 힘들었는데 너무 또 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보호자가 되어 보니까 또 제 생활에 이게 약간 채찍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제 모습을 보면서 또 치유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태해지거나 내가 막 음식을 아무 데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리면 엄마도 똑같을 거잖아요. 내가 모범이 돼야지. 네, 내가 모범이 돼야지 엄마도 계속 따라오실 수 있고 그러면서 보호자가 되면서 또 나를 또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계속 그 생활을 진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됐어요. 보호자가 되면서. 그리고 보호자가 되면서 또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 남편, 저희 시아버님이 아팠을 때 아, 우리 남편의 마음이 이랬겠다. 저희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고, 보호자가 되면서. 보호자가 되면서 많은 또 그런 마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이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환자만 하기도 힘든 판에 또 보호자까지 짐이 되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성장의 요점들이 또 오히려 있었다라고 보는 그 관점이 참 존경스럽네요. 그게 엄청난 내공이라고 느껴져요. 그걸 또 거기서 의미 있는 걸 찾으신다는 게 그러셨구나. 그래요. 지금 말씀 중에 차라리 보호자가 힘들더라. 그런 말씀. 저도 이제 뭐 여기도 보호자분도 한두 분 계실 수도 있고 또 뭐 보호자분들을 누군가가 뭐 이런 내용을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도와주는 건지가 헷갈릴 때가 많죠. 뭐라 도와준다고 의도는 그랬는데 막 화내고 이러면 뭐가 문제지. 내가 애써주고 그러는구만 이렇게 몰라주지 이럴 수도 있고 제가 하는 말 중에 환자는 늘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웃고 막 활발하고 즐겁게 하면 주변 보호자들이 다 박수 치잖아요. 어우 제대로 치유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보호자는 어디 가서 마음껏 웃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엄마가 네 와이프가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활짝 웃고 있냐는 거를 얻어들을까 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호자의 입장이라는 것도 정확한 소통의 문제가 있을 뿐 의도는 있어도 잘 안 전달돼서 탈이지 고통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그 두 가지 경험들을 두 분이 다 하셨는데. 근데 또 보호자가 되면서 엄마랑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았어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지방에 나와 살면서 엄마랑 아프면서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제가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엄마를 안아줄 수 있고, 엄마를 토닥여줄 수 있고, 엄마 잘하고 있어. 엄마를 칭찬해줄 수 있고. 제가 그런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엄마 덕분에.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고마웠고, 지금까지 엄마한테 저도 부산 사람이라 표현이 그렇게 이렇게 막 상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랑 엄마랑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를 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너무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가. 나쁘진 않았는데 더 이렇게 친밀감 있게 스킨십도 더 많이 생겼고. 그래서 보호자가 되면서 좋은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이런 좋은 측면을 보시고 발견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성품이 멋지십니다. 그리고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나한테 매일 1.5리터 이렇게 녹즙을 짜주시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고 동결건조된 녹즙만 드셨다고 할 때 또 목이 메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이 늘 미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지시나 봐요. 그쵸. 근데 지금은 그게 엄마한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녹즙이, 근데 정말 자기한테 맞는 치유법을 찾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엄마한테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녹즙보다, 그럼 동결건조가 엄마한테는 맞았던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니까 자책 뭐 후회보다는 그것도 순리였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게 맞았던 거구나. 후회 자책이 좀 사라지죠. 그렇게 되면 그랬던 것 같아요.